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인터뷰 힘터뷰입니다. 오늘은 무석대학교 군수안보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임재희 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처음 영상에 출연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떨리고 긴장됩니다. 그래요? 예. 벌써 여름방학이 다 지났어요. 여름방학 동안 뭐 하면서 지내셨나요? 저는 필라테스 다니고 교수님과 함께하는 독서 토론도 하고 영어 공부도 조금씩 하면서 잘 쉬었습니다. 아, 잘 쉬었어요? 예. 필라테스 하면서 살 좀 빠졌어요?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좀 라인이 좀 살아나는 아, 라인이 살아났어요? 느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장교시험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뷰하기에 앞서 장교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ROTC로 많이 알고 있는 학군사관은 전국 113개 대학의 재학생들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하여 대학교 3, 4학년 동안 군사교육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임관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원 자격으로 연령은 만 20에서 27세인 자, 4년제 대학 1,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화, 숙명, 성신여대에서는 학군단별로 선발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권역별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학군장교와 학사장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학사사관의 경우 학군사관처럼 대학 생활 중에 군사교육을 받지 않고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중에 선발하게 되어 쉽게 얘기해서 졸업 후에 17주간의 군사훈련을 거쳐서 장교로 임관하게 되므로 대학교 재학 중에는 대학 생활과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교 신분별 모집 일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ROTC 합격자에 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니 다른 모집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영상 설명에 나와 있는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자 ROTC 선발 경쟁률이 엄청 세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통과하신 거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군 장교를 꿈꾸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건 그만큼 장교라는 직업의 위상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데 합격하려면 그만큼 남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임재희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었나요? 저는 일단 수업 시간 외에 주어진 시간에 자습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일단 학과에서도 자습 시간을 많이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그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초반엔 지금까지 하던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성적도 오르지 않고 학교 생활에 적응도 해야 해서 너무 힘들어서 약간 성적이 잘 안 나왔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정말 엉덩이가 무거우면 공부를 잘한다고 정말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엉덩이가 무거워야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학과에서 일단 6시 반 정도에 점호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8시, 9시쯤 자습을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수업도 한두 시간 듣고 그런 시간을 빼면 아침에 올라가서 3시간 공부하고 점심 먹고 한두 시간 쉬다가 올라와서 오후에 공부하고 또 저녁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녁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먹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올라와서 또 야간에 공부를 합니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저는 내려와서 이제 점호하고 휴식 좀 하다가 저는 새벽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 몇 시까지 했어요? 저는 2시 정도까지 하다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럼 잠은 언제 잤어요? 그때는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그러면 6시 반에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거의 뭐 씻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한 3, 4시간 정도 주무셨다는 건데 네. 뭐 몸에 무리가 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몸에 많이 무리가 가진 않았고 아직은 좀 젊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20살이니까 네, 좋습니다. 임재희님은 이렇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특별히 준비하는데 노하우 같은 건 없었을까요? 저는 부족한 점이 좀 많다 보니까 필기 시험 과목 중에 공간지각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지금 여기 임재희 학생이 작년 3월 2020년 3월에 봤던 모의고사 성적인데 여기 보시면 이 90점 만점에 공간지각 능력이 20점.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 나 안 풀어. 이런 거 안 나올 거니까 말을 내. 그리고 언어 능력은 그래도 좀 괜찮으셨는데 자료 해석이 100점 만점에 50점. 이 반타작이었어요. 이렇게 한국사도 거의 어떻게 합격한 거지 이걸? 진짜 이 점수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일단 와서 일단 수능을 보고 한참 후에 입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한참 쉬다가 와서 공부를 하려니까 사실
펜도 이렇게 손에 안 잡히고 학교 생활도 적응도 안 되고 해서 그치, 안 하던 거 하고 네. 있고 여기 오니까 또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살아야 되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약간 소홀히 했었는데 일단 저 이 성적을 받고 매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열심히 전개도도 직접 접어보기도 하고 공간지각 능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열심히 접고 뭐 애들 이렇게 손으로 머리로 풀고 있을 때 저는 하나하나 오려서 이렇게 달라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외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도형 문제, 이런 공간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를 외운다고요? 예, 안 되면은 그래도 시험은 합격은 해야 하니까 다 외웠습니다. 근데 그 외운 거에서 나오진 않잖아요. 이제 외운 전개도가 유형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 찾아보거나 다 찾아보면은 학습 방법이 다 있는데 그걸 다 알아보고 유형을 몇 개 외우면 또 거기서는 또 쉽게 번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그 유형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그거를 그냥 암기를 해버렸다는 거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노하우는 없을까요? 학과에서 자습 시간을 많이 주셨는데 그 시간에 이제 팁도 주시고 그냥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이런 걸 많이 주셔서 오답 노트를 하라는 그런 조언이 있어서 저는 오답 노트를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과목별로 오답노트 썼던 것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오답노트가 가장 자신 있어요? 지금 보여주기. 전 그래도 제일 열심히 했던 자료에서 아, 자료 해석이 이렇게 있네. 자료 해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별표는 뭐예요? 별표? 모르는 거를 일단 별표는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집 같은 거 적고 몇 번 문제고 이렇게 해서 해설 같은 걸 적어놨는데 이 해설이 본인이 풀어본 해설인가요? 아니면은 그 정답지에 나와 있는 해설인가요? 제가 풀어본 해설입니다. 아, 풀어본 해설. 작년 제 기억에도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깔끔하게 잘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오답노트를 거의 얼마나 작성을 하셨나요? 학기 초부터 필기 시험이 끝날 때까지 모의고사를 보거나 이제 문제집을 따로 시중에 있는 거를 추천해 주시면 이제 다 학생들이 사서 푸는데 그 문제집에 있는 유형들 그리고 실전 문제들을 이제 풀고 틀린 거를 일단 무조건 하고 뭔가 풀면서도 약간 알쏭달쏭했던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도 내가 답을 맞추더라도 이 문제가 헷갈렸으면 별표를 치고 나중에 내가 이거 찍어서 맞춘 건지 내가 진짜 알고 맞춘 건지를 구별을 두셨나요? 예, 교수님께서 알고 하는 거랑 그냥 찍어서 맞춘 거랑은 많이 다르다고 하셔서 저는 일단 틀린 이유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맞췄는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오답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하는 가장 교과서적인 학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니까 합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ROTC 시험이나 이렇게 다른 장교 시험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힘든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희님은 언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오석대학교 군사안보학과에 와서 전 육군 해병대 밖에 사실 기초적인 아는 것들이 없었는데 와서 해군 시험도 한번 보고 해병대 시험도 보고 육군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군의 시험을 봤기 때문에 내가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앞서 성적이 좀 좋지 않았을 때 그런 시험을 많이 봤었지만 일단 긴장도 많이 되고 실력도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학기 초반이다 보니까 그런 군 간부 선발에 대한 시험은 처음이어서 익숙하지 않았고 낯설어서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아팠던 건 사실인데 그거 어떻게 극복했어요? 제가 해군 군장학생을 떨어지고 나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현타가 왔습니다. 막 혼자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교수님과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잘하고 있는데 왜 본인을 안 믿냐 이러면서 잘 상담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약간 뭔가 진짜 이런 정말 간절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지금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더 초반보다 더 완전 열심히 했습니다. ROTC 시험 준비할 때 이 1차, 2차 그리고 뭐 최종 이렇게 단계가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ROTC 1차 선발은 필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은 공간지각을 보고 언어 영역을 보고 수리 영역 보고 한국사를 봅니다. 필기를 붙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아예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엉덩이가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고
1차를 정말 좋게 붙었다면 2차는 이제 면접과 체력이 있습니다. 이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체력은 비대면으로 체력 인증서를 제출하는 걸로 대신하고 있고 국민체력백 인증서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체력을 보고 난 후는 면접을 봅니다.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학과 특성상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많이 잘 봐주십니다. 이제 면접 예상 질문을 주시면 또 여기서 자기소개 연습하고 지원 동기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하고 교수님들께서 주시는 돌발 질문이나 군 관련 질문들 이런 거를 이제 정말 실제 면접처럼 교수님들이 앞에 앉아 계시고 인원수까지 맞춰서 한 명 한 명 연습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잘한 부분들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 이제 또 피드백 받고 열심히 집 가서 또 다시 복습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면접 준비는 보통 몇 주 정도 한 것 같아요? 1차 합격이 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부터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필기고사 준비를 할 때는 이제 오답노트를 작성을 했었는데 이 면접 준비할 때는 따로 뭐 작성하셨던 건 없었어요? 저는 제가 뽑아놓은 예상 질문 답변이 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피드백이나 선배님들이 해주시는 피드백을 다른 펜으로 적어서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그거를 고치려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고치려고 해서 반복 숙달학습을 하셨던 거죠? 예. 아무래도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면접 준비는 오히려 필기고사보다 더 수월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네. 체력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체력 측정 이제 보면은 국민체력백에 등급을 맞아야지 그게 합격이 조건이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체력 준비를 하셨었는지. 일단 저는 군사안보학과를 다니기 때문에 수업에도 체력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마다 이제 정말 실제 국민 체력 100을 측정하는 것처럼 잇몸 일으키기도 시간에 맞춰서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제 악력도 재고 이렇게 많이 했고 체력을 측정한 다음에는 그에 따른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에 따른 운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학교 수업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따로 운동도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왔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체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보통 측정 제출을 하기 전에 인증서 제출을 하기 얼마 전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예. 보통 운동을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하지만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체력이 금방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시간을 갖고 하루하루 맨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교는 명예로운 직업이긴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많이 따르고 어려운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교의 길, ROTC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여자도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소중한 가족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장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께서 저를 아주 많이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저는 꿋꿋하게 버텨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아하십니다. 네. 학군단이라는 것 자체가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학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대학교도 일단 다녀보고 싶지만 장교도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커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주변에서 저를 꼰대라고 가끔 부릅니다. 꼰대요? 꼰대는 보통 이제 좀 나이 좀 지긋하게 드신 분이 막 옛날 얘기하고 막 자기 틀어박힌 그런 고정관념 얘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꼰대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왜 꼰대예요? 지금 20살밖에 안 되는데? 원칙적인 걸 좀 좋아하고 뭔가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걸 딱히 좋아하지 않다 보니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 건 어기면 안 된다, 이런 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식으로 해주면 너무 진지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애늙은이 같다 약간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약간 그 십선비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왜 이러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약간 진지충 같다 약간 진지충.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용어들 듣습니다. 많이 나오네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땐 또 이 임재희님이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딱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변 동기들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희님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합격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대학교에 와서는 또 ROTC 그리고 이후에 장교 임관을 하실 거고 앞으로 계속 인생 계획이 뭔가 레퍼토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일단 뭔가 끝이 있는 목표라면 임관 후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게 장기 복무. 예, 1차적인 목표이고, 또 저의 다른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 일단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가고, 저희 소중한 사람들이나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끝까지 다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임재희 학생이 1학년 때 그렇게 좋지 않은 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성과를 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은 엄청 힘들고 그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어쩌면 본보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삶을 이렇게 살면서 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 인터뷰 영상의 첫 번째 손님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임재희 님이 원하시는 거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힘터뷰였습니다.